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오늘은 소금의 섭취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소금을 먹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너무 적게 먹으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소금을 사 가지고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전화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소금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면은 하루에 일상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걸 제외하고 별도로 소금을 먹는 양은 대충 보면은 하루에 한 2g 정도를 물에 타서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20g을 음식과는 별도로 물에 타서 드신다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g 정도를 별도로 먹는 분들한테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소금을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먹고 있는데 혹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런 양을 먹고 있으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당도 떨어지고 아주 건강에 좋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기도 이렇게 먹고 있고 꾸준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소금 섭취량 딱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하루에 얼마를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 외에는 전혀 안 먹는 분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3리터 정도를 별도로 이렇게 또 드시는 분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물을 많이 먹어도 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먹는 것만큼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몇 단계에 걸쳐서 소금 문제를 몸은 조절을 합니다. 일단 사람이 소금을 무한정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하루에 그 정도 3리터 먹을 수 있지만 소금에 먹는 양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도 소금을 100g씩 이렇게 먹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서 흡수가 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위장을 거쳐서 소장, 대장을 거쳐가면서 다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역시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위장을 거치고 소장, 대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금이 100% 몸으로 흡수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만큼만 몸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속에 소금 양이 무한적으로 증가하거나 이런 현상은 안 생긴다는 거죠. 소금을 한번 과잉으로 먹어보세요. 그럼 바로 설사 같은 걸 나가지고 다 배출을 시켜버리고 흡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단계 우리 몸은 흡수가 된 소금이 몸에서 사용을 하고 좀 쌓인다 싶으면 그걸 다 체외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소금은 땀으로도 배출되고 소변으로도 배출되고 대변 이런 걸로 또 배출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라고 해서 몸에서 문제가 생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가끔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 좋지 않은 소금을 먹는 경우들이 있죠. 소금이 깨끗하지 않는 상태의 것을 먹었을 때 기본적인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을 몸에서 필요로 하는데 먹는 양이 적어서 몸으로 흡수 자체가 적게 될 때 우리 몸은 소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몸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먹었을 경우는 소금을 몸에서 안 받아들이면 되지만 적게 먹은 경우는 소금을 별도로 우리 몸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느냐? 소변을 통해서 배출돼야 될 소금량을 극도로 제한을 해서 콩팥에서 악착같이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 밖으로 나가야 될 소금을 계속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 역시 콩팥에 부담을 줄 뿐만 우리 몸에도 부담을 주어서 배출돼야 될 소금을 자꾸 재사용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소금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될 때 그냥 소금만 많이 있다고 해서 배출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도움이 있어야지만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만 많이 있다고 해서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미네랄까지도 같이 있어야지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네랄을 소금 플러스 골고루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금을 먹어서 문제 생길 일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금, 미네랄이 많은 소금을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3단계를 했는데 일단 몸에서 그렇게 먹지를 못하고 먹은 소금도 내장 기관을 통해서 흡수가 다 되질 않고 흡수가 돼서 사용되어서 축축이 될 경우에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혹자들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소금을 좀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장은 미네랄과 물을 걸러서 그리고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낼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생명체가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콩팥이라는 기능을 만들어낸 거죠. 정상적인 경우에서 이 콩팥은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물을 먹으면 소변 배출되는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서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를 안 하죠. 신장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뭐냐면은 억지로 소금이나 배출될 물을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입니다. 물을 적게 먹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물이 적고 물은 적은데 소금만 많이 쌓여있다. 그럼 다른 미네랄이 없다. 그러면 이걸 배출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신장은 엄청나게 많은 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이 있고 다른 미네랄이 있고 소금이 있다 그러면 이 신장은 원래 자기가 맡은 기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릴 일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적당히 먹고 미네랄 많은 소금을 먹게 되면 신장 자체에 부하가 걸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위에 부담이 줄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신장이 부담이 걸린다 라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소금 섭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소금 섭취량은 자기 몸에 맞춰서 먹으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도 있는데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은 좋은 소금을 미네랄이 많은 소금을 물과 함께 제대로 먹으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불균형한 겁니다. 물을 적게 먹고 미네랄 없는 소금을 먹는 것이 가장 신장에 나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을 날라오면은 우리가 물을 많이 먹게 되겠죠. 맹물보다는 소금이 약간 들어가 있는 그리고 미네랄 소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금을 물에 타서 드시게 되면은 아주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물에다가 이 소금을 타서 이상하게 됐었네.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정도 해서 이렇게 마시고 있고요.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건강에도 좋고 수분 섭취되고 미네랄 섭취도 되고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자연스럽게 배출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소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는 본인이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있게 먹게 되면은 균형 있게 잘 나가서 콩팥이나 이런 데 부담도 없고 우리 몸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만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소금을 적게 먹기 위해서 국그릇을 줄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는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 듭니다. 국그릇을 적게 먹으면 아예 그냥 적게 먹든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국그릇 자체를 줄인다든가 뭐 건더기만 먹는다든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금의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드셔보시고 몸이 원하는 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단 그 소금이 좋은 소금이면 훨씬 더 좋고 물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